이어 두 번째 장에는 각서 비슷한 양식에 사인을 해서 보내라는 문제의 확인서가 첨부돼 있었습니다. 향후 불법 폭력 시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보조금 반환은 물론 관련된 일체의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문을 요약하자면 앞으로 작가들이 불법 시위에 참가하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써야 정부 보조금을 주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문인인데 문인이 아니라 무슨 큰 범죄를 저지르고 앞으로 또 그런 일을 저지를 개연성이 있는 어떤 단체의 그런 사람들인 것처럼 취급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어떤 한편으로는 자존심이 상하고 모욕감을 느끼고 또 굴욕적인 생각도 들고. 조정래, 황석영, 박완서 같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작가들이 소속되어 있는 작가회의는 36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과거 군부 독재 시절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문학 활동은 물론이고 민주주의와 남북통일, 인권 향상 등 현실적 문제에도 적극 참여해온 단체입니다. 이렇게 돈으로 통제하고자 하는 이런 일들을 겪기는 처음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 크게 잘못됐다. 이런 형태로는 절대 굴복 안 한다, 작가들은. 이들에게 문제의 확인서는 침묵을 강요하는 항복 문서 같은 의미였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찰하고 또 비판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데 그런 작가에게 이제 입을 막아줬으면 좋겠다, 입을 다물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작가로서 기능하지 말라는 어떻게 보면은 항복 선언이죠. 그렇다면 작가들이 앞으로 시위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는 대가로 정부가 지원하겠다는 규모는 얼마나 될까? 문예 기관지 발간에 2천만 원, 세계 작가와의 대화 행사 보조금으로 1,000만 원 등 고작해야 3,400만 원 정도입니다. 다시 한국작가회의 총회장, 원로 소설가인 최일남 선생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꼬질꼬질하게 그렇게 따져요. 안 맞는 거예요. 작가회가 그걸 잘 나가다가 이게 와서 그걸 받아? 1년쯤 책 안 내면 어때요, 막말로. 그렇지. 그러고 있었죠. 원로문인의 통쾌한 한마디에서 작가들이 해답을 찾았습니다. 작가회의는 시위불참 확인서를 내라는 정부의 방침이 철회될 때까지 정부 보조금을 받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당장 한국작가회의의 기관지가 지난 겨울호인 57호를 끝으로 정관됐고 올 봄호가 발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정권에 의한 기관지 강제 폐간이다. 이런 상징적이고 정치적 의미를 우리가 아주 근본적인 태도로 보여주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고, 기관지를 발간하지 못하는 대신 작가회의는 현 정부에 대한 문학적 대응으로 저항의 글쓰기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도종환 시인을 시작으로 박범신, 이세기, 황현상 같은 문인들이 언론 매체를 통해 저항의 글쓰기에 물꼬를 텄고, 신동엽 시인의 좋은 언어로 세상을 채우자는 식구를 제목으로 만든 지 일주일도 안 된 블로그에는 동참하고 지지한다는 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간시장의 작가인 김홍신 교수 역시 신민주화 운동을 꿈꾸며란 글로 저항의 글쓰기 대열에 동참했습니다. 1980년대 전에 일어났으면 일어났어야 할 사건들이에요. 지금 일어날 사건들은 아니에요. 이게 널리 안 알려져서 그렇지, 널리 알려지면 대한민국 망신당합니다. 반발이 커지자 문화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원칙은 맞지만 방법이 틀렸다며 확인서 방법은 없애겠다고 했습니다. 내가 아마 그런 입장에 있어서도 그건 굉장히 기분 나쁜 거다. 그러니까 좀 방법이 틀린 거고, 물론 뭐 불법으로 뭘 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뭐 세금을 어떻게 주냐, 그건 분명히 하되 사실은 그런 방법론적으로는 굉장히 잘못된 거다라고 얘기를 했거든 제가. 그래서 이번 주 초 문화예술위원회는 확인서 방식을 철회했지만 작가회의는 집회 참가와 예산 지원을 연계하는 정부의 원칙이 철회될 때까지 저항의 글쓰기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모든 단체에게, 그리고 또 이
이 지침 자체가 철회되어서 돈으로 사회단체 또는 문학단체, 예술단체를 길들이려고 하는 이런 행정이 바뀌어지지 않는 한 일시적인 요 사태에 대해서 사과하는 것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서울 목동의 예술인회관. 지하 5층, 지상 20층짜리 건물로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 줄여서 예총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예총은 대표적인 보수 성향의 문화예술인 단체입니다. 건물은 언뜻 보기에 멀쩡하지만 공정률이 53%밖에 안 됩니다. 자세히 보면 외장이 다 안 돼 있고 문틈으로 보이는 내부는 여전히 공사 중입니다. 새까지 날아다니고 새가 집을 짓고 날아다니는 것도 제가 봤고요. 지금 저렇게 세멘트가 완전히 이제 부식이 되어가지고 저런 상태예요. 지금 보기도 흉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요. 여러 잡음과 혼선으로 12년째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 건물의 역사는 지난 1996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예술인회관 건립은 당시 김영삼 대통령의 공약이었고 그래서 그런지 착공식은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문화예술인들의 종합활동 공간이자 문화예술 발전의 구심점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공사 초기 3년간 정부는 165억 원을 지원했지만 공사는 착공 3년 만에 중단됐습니다. 공사 대금 부족과 건설사 부도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지난 2002년에도 정부는 추가로 50억 원을 더 지원했지만 예총은 공사를 재개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2004년 여름 한 무리의 젊은 예술가들이 공사가 중단된 공사장 펜스를 뜯고 건물로 잠입했습니다. 제대로 짓지도 못할 거면서 왜 200억 원이 넘는 세금을 투입하는지 당장 환수하든가 아니면 이 상태로라도 전면 개방하라는 의미의 퍼포먼스를 벌인 겁니다. 어떤 놈이야? 누구야? 누구야? 가보시라고. 나는 이 불면 집이래. 예술가에게 작업실을! 이렇듯 예술인회관은 여러 잡음과 비리 의혹 등으로 국회 국정감사의 단골 메뉴가 됐고 감사원 감사까지 받으며 문화계의 골칫거리로 전락했습니다. 결국 정부는 추가로 지원했던 50억 원을 환수했고 예총 측에 나머지 165억 원도 환수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원래는 예술가들에게 필요한 공간을 임대, 즉 빌려주기 위한 사업으로 시작했는데 예총 측이 당초 목적과는 달리 건물을 분양 사업으로 전환해 수익 사업을 벌리려 한 데 대한 제재 조치였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이 정도인데 예총은 그러면서 이거를 이제 오피스텔 선분양 이런 식으로 해결하려고 한 거고 근데 비용을 못 대면서 사업. 그런데 작년 말 국회 예산 심사 결과 165억 원 환수 조치는 1년 만에 없던 일이 됐고 오히려 추가로 1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세금을 돌려받겠다고 했다가 세금을 더 쏟아붓겠다고 갑자기 입장을 바꾼 문화체육관광부. 도대체 왜 그랬는지 그 배경을 문화체육관광부에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담당 공무원은 어떤 정책적 판단이 작용한 것 같다면서도 자세한 설명을 해달라는 인터뷰 요청은 거절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라든지 정책적으로 판단이 되어야 되는 사안이지 이게 실무적인 결정에서 이걸 올릴 수 있다는 게 쉽지 않은 건이거든요. 이거는 뭔가 정책적으로 결정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 인터뷰를 하겠다고 시간 장소까지 약속했던 예총 관계자는 질문지를 보내자 일주일간 지방 출장이 있다며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러니까 현실 참여 성향이 강한 작가회의에 대해서는 3,400만 원을 지원해주면서 작가들에겐 굴욕적인 확인서를 요구하고 반면에 보수 성향의 예총에 대해서는 지지부진하고 또 문제도 있어 보이는 사업에 추가로 100억 원을 지원해준다는 얘기인데요. 그런데 새 정부 들어서 문화예술계에서 이렇게 잡음과 갈등이 빚어지는 일, 최근의 일